이병헌 50억 협박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지연 씨 그리고 다희 씨가 막강한 로펌과 손잡고 항소에 들어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법정 공방 중인 스타들의 항소에 이어지는 법정 다툼이 끊임없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소식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지연과 다희가 전 대법관 로펌과 손잡고 항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지연과 다희가 새롭게 손을 잡은 로펌은 지난해 11월 문을 열었으며 안대희 전 대법관이 설립해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로 내정됐던 안대희 전 대법관은 고액의 수임비 및 전관예우 의혹에 휩싸여 사퇴하면서 지난해 큰 주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지난 1월 15일 열린 이병헌 50억 협박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이지연과 다희는 각각 1년 2개월,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요. 뻔뻔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많이 나은 것 같아서 가슴이 무겁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이다. 그 부분이 가장 억울합니다. 처음부터 계획적 아니고요. 먼저 이렇게 접근해 오신 분 쪽도 그쪽 분이시고. 이렇듯 실형 선고에 대해 억울한 부분을 피력했던 이지연의 어머니. 결국 이지연과 다희 측이 막강한 로펌과 손을 잡고 항소에 나서게 되면서 또 한 번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혼 소송 중인 김주아 기자 역시 양측 모두 항소에 나서면서 법정 공방 2라운드에 접어들었는데요. 먼저 항소장을 제출한 건 전 남편 강 씨. 김주아 기자는 이보다 4일 후인 지난 26일 항소장을 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지난 23일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남편 강 씨의 형사재판 항소심 현장에서 남편 강 씨를 단독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항소심 재판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지금 보셨나요? 가정폭행 관련해서는 억울하다라는 심정이신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김주아 기자의 항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지만 강 씨의 항소는 뜻밖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았는데요. 양측은 이번 항소심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비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돼 소송의 장기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솔직히 좀 너무 많이 힘들고 지친데요. 그래도 뭐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전 아내 조 씨와 3년간 이어온 이혼 소송에 결국 종지부를 찍은 류시원. 제가 어떤 말을 해서 그 말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그런 게 싫어요. 그래서 재판부는 지난 21일 양육권에 대해 조 씨의 손을 들어줬고 류시원에게 재산 분할로 3억 9천만 원을 조 씨에게 지급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류시원 측은 여전히 항소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로 나가셨나요? 고맙습니다. 드릴게요, 하나씩. 성매매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배우 성현아. 앞서 지난해 12월 수원지방법원은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 성매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에 200만 원 벌금형을 유지했는데요. 이에 성현아가 상고장을 제출하며 성매매 혐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이렇듯 최근 스타들의 소송과 이어진 항소로 법정 다툼이 장기화되면서 대중의 구설에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병헌 50억 협박 사건에 대한 이지연과 다희 측의 항소 선택은 이병헌의 향후 입지에 적잖은 타격을 줄 듯한데요. 이로써 이병헌은 또다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번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됐습니다. 한편 이병헌이 출연한 헐리우드 영화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개봉이 내년 7월로 확정된 가운데 영화의 흥행 성공 여부도 눈길을 끄는데요. 아내 이민정의 4월 출산 소식, 그리고 강력한 법무법인이 가세한 50억 협박 사건의 항소심까지 이병헌의 향후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